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 탑10으로 시장 분위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주식투자연구소 박영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의 종목 10위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테마는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 바로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또 히토류 단속에 나선 건데요. 중국 상무부가 전략물자 히토류 금속 73종을 수출 보고 의무화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면서 통제를 강화합니다. 히토류 무기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가운데 수출 금지 품목으로 이 히토류까지 확대될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히토류 대체 페라이트 관련한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는 테마답게 봐야겠죠.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9위는 실적 기대주입니다. 이 중소형 화장품주들 호실적에 실적 발표를 앞둔 기타 다른 화장품주들도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9위입니다. 잉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에 이어서 오늘 클리오도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129% 급증, 시장 기대치가 67억 원 수준이었는데 100억 원대 대폭 상향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장중 VR까지 걸리면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폭이 100%는 그냥 넘기는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트는 7월 아마존 프라임데이 효과와 함께 호실적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의 매출액은 연간으로 3,400억 원, 영업이익은 43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650억 원까지 달할 것이다. 큰 폭의 성장 기대 살아 있습니다. 이 중국 매출 없이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K-뷰티, 인디 브랜드 화장품의 활약으로 그 실적을 증명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실리콘트, 또한 투자한 브랜드사를 통한 지분법 수익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트의 3분기 실적 발표 기대해 봅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잊혀져 있었던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모처럼 웹툰주들도 꿈틀대고 있네요. 가장 탄력 좋은 DLC 미디어로 살펴봅니다. 한국의 웹툰 웹소설 플랫폼 글로벌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코마, 라인망가,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가 전 세계 도서 앱 매출 상위권을 다 싹쓸이한 건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통합 기준으로 카카오의 자회사 피코마가 1위,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망가가 2위, 네이버 웹툰이 4위, 카카오 페이지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피코마와 라인망가는 각각 카카오와 네이버가 일본 시장을 공략한 유료 웹툰 플랫폼인데요. 일본 매출이 대부분인 가운데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이 결국 전 세계 순위 탑에 다 랭크된 겁니다. 한국 웹툰의 저력과 함께 DLC 미디어는 또 흥행한 웹툰이죠. 나 혼자만 레벨업, 드라마 제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도 두드러지네요. 네, 8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차차 이제 진단 들어보도록 할까요? 10위 히토류 관련주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10위는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중국이 핵심 금속인 이 갈륨과 이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한 데 이어서 이제 히토류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 테마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오늘 시초 히토류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는데 지금 일부 상승폭 좀 반납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삼화전자 혼자 지금 18%, 20%대의 등락폭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보면 중국 상무부의 히토류 이 수입에 관련된 어떤 고시를 의무화하겠다.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반드시 해라라는 어떤 정책이 확정된 것인데 시장에서는 어떤 공급망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미국의 방미를 좀 앞두면서 관련해서는 뭐 협상 카드로 좀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일회성 테마다라고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직 확정된 수출 규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향후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히토류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은 중국 이외의 어떤 히토류 공급사들 또는
이에 따른 어떤 대체적 관점에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좀 주시해봐야 되는데 오늘 상승폭은 히토류 관련주의 어떤 흐름들보다는 대체제인 페라이트 관련주들로 수급이 좀 이전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만큼 저는 지금 추격적인 어떤 매수 또는 신규 매수보다는 테마성 매매를 좀 지향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에 대한 변동성 좀 유의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9위 실리콘2입니다. 중소형 화장품들이 거의 다 지금 실적 발표한 종목들은 그 흐름이 좋습니다. 실리콘2도 기대감이 높은데 이 고점 대비로는 살짝 조정받은 자리에서 이제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최근에 그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사실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조치가 나옴에 따라서 그 공매도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화장품주에 대해서 실리콘2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잉글우드 랩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종목들을 다 보셔야 되는데 과연 봐도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나온 얘기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제품 가격이 이번 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번 달 1일부터 랑콤이나 키엘, 비염 등 입생 논란 이런 쪽에서도 5% 이상 인상 예정이 있고요.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환율에 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주요 원부 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매출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실리콘2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면 실리콘2를 좀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2분기 굿 좋았습니다. 3분기 때도 미국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더해주면서 아마존의 프라임 데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4분기 때도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이 있어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때도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실적 부분들이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설령 주가가 좀 다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피크아웃을 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리콘2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침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21선을 넘어서 반등해주는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면서 특히나 실리콘2 지금의 조정 자리 매수 기회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DNC 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세 나왔죠. 이 대표적인 콘텐츠 관련주로서 이 킬러 콘텐츠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웹툰, 웹소설에 있어서 이 강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DNC 미디어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변 대표님? 네, 우선 오늘 K-웹툰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수반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오늘 DNC 미디어의 경우에는 특히 4분기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봤는데 글로벌 143억 회의 이 조회수를 기록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킬러 콘텐츠 이 부분을 4분기 넷마블에서의 어떤 게임 출시 기대감 그리고 2024년도 1월에 드라마 제작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흥행을 이끌었던 이 흥행 대작이었기 때문에 국내 드라마의 해외 이후의 어떤 공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더 수반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지금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조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4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더 양호한 실적을 좀 예상된다라고 좀 판단해 봤고요. 독자적인 IP 기반의 어떤 확장세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오늘은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하기보다는 4분기 모멘텀을 주시하면서 오늘 급등 자리에서의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27,000원 그리고 손절가 19,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DLC 미디어도 4분기까지 기대감을 안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종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7위와 6위도 짚어보도록 할까요? 최근 단기 급등이 두드러지는 개별주입니다. 캠트로닉스가 오늘의 7위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주도했던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이기도 했던 포토레지스트의 원료 양산 기대감에 반등세 탔습니다. 현재 연 1만 톤 규모의 초고순도 EUV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 생산 능력을 2025년에는 2만 5천 톤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172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제품에서 벗어나서 국산화에 한 발 다가서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효과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고객사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를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샘플을 공급하면서 품질 테스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최종 고객사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납품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산화 응원하면서 주가의 단기 반등세가 가팔랐는데 얼마 더 기대를 반영해 줄까요? 캠트로닉스 살펴봅니다. 자, 소외됐던 XR 관련주도 다시 움직이나요? 선익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목 6입니다. 이 단독 기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손을 잡고 확장 연실 XR 동맹이 내년 말 첫 출격한다라는 소식에 XR 테마주 강세 흐름 탔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와 메타의 메타퀘스트와 맞서는 이 포스트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XR 기기 시장에서 그 주도권 다툼이 전망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의 첫 XR 기기 생산 시점을 내년 12월 말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R의 대장인 선익 시스템 비롯해서 스코넷, 뉴플렉스, 라운텍, P&H테크 등이 들썩이는 가운데 여기에 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뉴스가 전해지면서 교집합 및 디스플레이 종목들 탄력이 더 좋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아이패드 OLED 패널 가격 협상에 대해서 기존 모바일용 OLED 패널 가격 대비 3배 수준 높게 책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년 2월쯤 생산 예정으로 출하량 1,000만 대 수준 기대하고 있습니다. P&H테크, 덕산 네오룩스 탄력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아이패드 OLED 채택으로 OLED 전환의 트리거가 되어주면서 주가 더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 소외됐던 XR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지켜보시죠. 자, 이제 7위와 6위도 각각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캠트로닉스. 자,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내년에 양산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주 내에서의 매력도 곽영훈 대표님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뭐 앵커님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에서 뭐 극자외선용 그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2019년도에 이 한국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이라 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더 이 포토레지스트가 주목을 더 받고 있는 이유는 국산화가 더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미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국산화에 상당 부분 이어졌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국산화가 더딘 상태에서 이 캠트로닉스가 이 포토레지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뭐 PG, EME, 뭐 MEA를 뭐 순도 99.99% 생산한다라는 내용이 핫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캠트로닉스의 실적은 뭐 조금씩 매출이 좀 그동안에 좀 줄었었는데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동향을 좀 봤을 때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중기적 관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24,400원인데 이 캠트로닉스가 21,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좀 강한 거거든요. 그럼 21,000원과 현재 가격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분할해서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캠트로닉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방막 증차 장비를 판매했지만 최근에 이 OLED 쪽으로 좀 사업을 넓혔죠. 이 OLED로 이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또 수혜를 받는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선익 시스템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현 대표님? 네, 우선 뭐 OLED 관련 업종들이 상반기에 업황 회복, 업황에 대한 어떤 이 실적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오히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지난 상반기의 상승 주가 대비 지금 현재 주가 추이는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의
주가 낙폭이 좀 심화된 어떤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익 시스템 오늘 뭐 XR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지금 현재 XR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애플과 메타의 XR 기기를 삼성전자가 내년 연내에 이 구글과 퀄컴과 동맹해서 XR 기기를 좀 출시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초도 물량 3만 대를 좀 공언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OLED 등 증착기를 만들고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 1위인데 이 소형 OLED 증착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세화 공정을 좀 가져가야 되고 이 미세화 공정은 단순하게 기존의 이 반도체와 결합된 OLED 증착 방식이 유리 기판에서 활용되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사용 용도가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광학 계통의 어떤 구도들을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기가 좀 더 가벼워지고 소형화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증착기가 바로 선익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이 디스플레이 증착기입니다.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뭐 연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실적 이 부분은 향후에 이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 공급사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당장 4분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부터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에 대한 어떤 이 디스플레이의 업황 회복 기대감들도 잘 주시하면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일부 조금 이 되돌림 현상에서 2.8%로 좀 하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대비에 대한 어떤 상승 추이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저점 매수 매력도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서 저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8,3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선익 시스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장에서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올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바이오주들의 재평가 확실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도 성공했고 3분기까지의 실적만으로도 1조 원대를 넘어서며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하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형주들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은 최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탄력받으면서 2.8%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널뛰기는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많이 쉬었던 유통주들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중 이마트는 3분기 실적 생각보다 양호할 것이며 이미 악재는 다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급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기관이 17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승폭 확대하면서 7%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 섹터와 함께 오늘 임플란트 관련 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덴티움은 VBP 정책 시행 이후 중국향 수출액이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고마진 제품이기에 영업이익률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2.8%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공행진을 보여온 조선주들이 오늘은 함께 쉬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수주 기대 미리 선반영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현대미포주선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차익 실현이 이뤄지면서 오늘 5.3%의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목 5위 공개해봅니다.
주가 참기 있게 이슈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펩트론, 오늘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는 부진한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데 유독 강세 흐름 두드러집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1개월 이상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와 1개월 이상 지속형 티르제파타이드 각각의 이 파이프라인이 서로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파이프라인은 각각의 계약으로도 진행 가능한데 사실 동일한 비만 시장에 대한 것이다 보니 독점 계약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인데요. 비만 치료 세계 1, 2위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이 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독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극대화를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할 것이고 추후 상황 다시 공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 전일 또 기사화되면서 장중 VR까지 걸리면서 급등에 나왔고 오늘 재차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공매도 금지 효과와 함께 다시 탄력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펩트론 짚어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4위 살펴봅니다. 여름 휴가 성수기 또 추석 연휴 효과로 3분기 깜짝 실적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투어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홈쇼핑 채널 요즘 정말 많은데 그 안에서 틀면 나오는 방송이 바로 여행 패키지입니다. 이제 실적으로 체감하나요? 3분기 영업이 132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238%나 급증하면서 15개 분기 만에 1,000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고 실적 성장 배경에는 무엇보다 이 가까운 일본으로의 여행, 엔화 약세와 맞물려서 일본 송객수 증가가 주요했습니다. 일본 부문의 이 실적 레버리지로 일본의 성과하고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일본 송객수 증가 속도 앞으로도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패키지 업황 회복 본격화와 함께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7만 원 제시가 됐네요. 자, 역시 실적으로 또 증명해낸 종목입니다. 전일 실적 발표한 클래시스가 또 3위를 차지했네요. 3분기 실적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볼류머의 매출, 또 해외 슈링크 유니버스의 성장으로 매출과 영업이 모두 컨센서스를 웃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 증가를 했고요. 이루다의 지분 투자를 위한 일회성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면서 영업이익률이 51.3%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3분기 장비 매출 비중이 62%로 연중 최대치를 달성했고요. 소모품 매출 누적 비중 46%로 브라질을 비롯해서 태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 북미 시장 외에 아시아, 남미 시장에서 이 다변화된 매출처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 선방해줬습니다. 숫자로 증명하면서 거래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대체로 4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이 4만 2천 원대인데 지금 전고점 살짝 돌파까지 기대는 실리고 있네요. 추가 상승 여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진단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5위는 펩트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강한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오늘은 기관까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고점 대비 이 소폭 조정 중에 있는 상황인데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곽 대표님?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가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제 기억으로서는 일라이릴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글로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펩트론, 우리 비만 치료제 또 당뇨 치료제 하면은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펩트론이 많이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그때 동일하게 좀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8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만약에 기술 이전이 된다면은 업사이드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내용이 나왔다라고 11월 6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이 좀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진행 사항 공개가 나오고 이에 따라서 사실 비만 치료제 하면은 뭐 일라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
기업들이 뭐 독점적으로 어떤 독점권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실제로 한다면은 이 펩트론의 성장성은 상당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펩트론 수급적인 요소도 외국인과 동시에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도 이렇게 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는 부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매출 부분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보가 좀 될 수만 있다면은 펩트론은 주가 상승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대장주로 불리는 펩트론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과 앞으로의 긍정적인 분위기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4위 하나투어도 분위기 반전 더 나설 수 있을지 변영인 대표님 3분기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앞으로도 기대감 유효할까요? 요즘 보면 일본 여행 정말 많이 가시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보면 지금 리오프닝 이후에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해서 좀 하락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실적 기대감 때문에 반등에 좀 성공했던 오늘의 주가 흐름들은 좀 이례적입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실적 회복만 논할 것이 아니라 과연 송출 계획수가 코로나19 이전과의 어떤 대비 효과를 봤을 때 얼마만큼 회복을 했느냐라는 관건인데 지금 일본 특수에 대한 기대감들, 엔저 현상들이 지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3분기보다 양호한 4분기 동계 성수기에 관련된 해외여행 수요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송출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47%밖에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여기 따라서는 오히려 이 항공기의 증표 대수들이 더 늘어나고 항공기의 어떤 전세기 대수가 더 늘어난다면 동남아시아 시장 그리고 일본발 노선에 대한 패키지 여행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3분기보다 4분기 실적 기조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3분기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황금연은 10월 초였던 4분기 초입에 들어왔던 이 이익 개선 기여도는 4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서 단기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에 더 기대되는 만큼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 하나투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최근에 화장품주들 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이 클래시스 또한 어저께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고점 대비 클래시스 또한 이 조정을 받고 조금씩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관심 다시 가져봐도 되겠죠, 곽 대표님? 네, 지금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은 다들 관심을 갖고 대응하셔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아까 이루다에 대한 인수권에 의해서 비용에 대한 지출이 있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향후에 어떤 브라질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의 어떤 매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용 의료 기기 업체 중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고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를 좀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또 브라질이라든가 대만, 호주 주요 국가들이 또 진출할 예정이다라는 또 이렇게 청사진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래시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된 내용에서 MS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흥국 위주의 신제품 매출이 본격화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미용 업체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클래시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짧게 보신다 하더라도 클래시스는 지금 차트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수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용업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클래시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지롱님께서 스튜디오 드래곤 뭔일이란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3분기 영업이익 2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OTT양 판매 호조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건데요. 11월 들어서 콘텐츠 관련주들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 5%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용히 9일째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큰바람님께서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알테오제는 장중에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2시 부근 이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장중 28%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 보유자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공식적인 뉴스는 아직까지는 없는 가운데 오늘 3시 이 주주간담회가 열린다는 내용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낙폭을 줄이면서 5%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서답님의 의견입니다. 한국전력도 강세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오늘 2%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FOMC 이후 이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늘어나는데 실적 발표 후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샷 원킬님의 의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밀림이라고 시황 짚어주셨어요. 네, 삼성전자 현재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면서 1.4%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위협받았던 가운데 현재 6만 9천 원대로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도 2% 하락하면서 13만 원을 깨고 12만 7천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근 일주일 사이에 강했기에 오늘은 숨을 고를 수 있겠지만 지수를 방어해야 하니까 낙폭을 더욱 키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니 해도 게임주의 날입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지스타 이벤트를 앞두고 최근 낙폭과대 반등 진행 중인 게임주, 바로 오늘 대망의 2위를 차지합니다. 크래프톤이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10월부터 저점을 잡고 오늘은 10% 넘는 급등까지 보이면서 얼마 만에 보는 장대 양봉인지 모릅니다. 신작 부재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그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8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성장을 했고요. 배틀그라운드 인도 서비스 체계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다수의 신작 출시로 라인업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주 투심 전환의 기점이라는 평가인데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급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 그룹도 호실적의 급등, 중국 기대까지 키우고 있고 액토즈 소프트는 상한가까지 찍었고요. 컴투스 홀딩스와 컴투스는 실적은 주춤했지만 함께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에 나서는 게임주의 계절이 온 곳인지 크래프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낮게는 20만 원부터 높게는 28만 원까지 이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괴리는 큰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19만 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과연 20만 원이냐 28만 원이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봅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1위입니다. 한숨 나오는 에코프로 그룹 급반등으로 희망 고문하더니 1위 변동성이 크니 대응도 참 어렵습니다. 3분기 실적은 부진했었고 최근 또 전기차 수요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향후 업황 불확실성이 크지만 메탈 가격 하락세가 점차 진정이 되고 있고 판가 하락에 따른 손익 영향은 3분기를 점점으로 점차 줄어들면서 4분기는 점진적인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이 연말에 터널을 지나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서의 주가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에코프로도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추가 투자 소식을 전했지만 주가는 이에 대한 반응은 없고 오히려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의 이 수요 예측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확정이 되자 향후 업황에 대한 우려에 또 투심도 냉랭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또 낮아지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일전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를 냈지만 이후에 주가는 보란 듯이 고공행진한 바 있었죠. 이번에도 여전히 목표가 12만 원대를 제시하고 매도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변동성을 키우는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의 1위를 차지했네요. 자, 각각 또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가 오늘 확실히 가장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을 필두로 해서 바닥권에서의 반등에 대한 기대 얼마나 가져볼 수 있을까? 사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우선 단기적 이벤트도 있고 지금 3분기 호실적 영향도 있고 두 가지 사실 이 주가가 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보면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좀 이끌었는데 다음 주 개최될 예정인 지스타에서 단순한 게임의 어떤 출시
신작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전체 흥행 대작의 라인업 2개를 선 공개한다는 관점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이 비용의 관리 이슈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저조했던 실적 부분들을 3분기에 좀 만회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적인 부분은 모바일 서비스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전환, 그리고 이 비용 관리에 따른 수익성 제고 부분, 이 부분이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좀 지표로 좀 작용했다면 앞으로 4분기는 신작 출시 기대감들이 오히려 또 다른 모멘텀으로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지가 크다라고 좀 해석해 봅니다. 일단 지금 내년 상반기, 내년 연내에 5개의 신작 라인업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 다음 주 지스타에서는 뭐 다크앤다커 그리고 인조이라는 흥행 대작 2개가 좀 공개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시장에서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다. 이 관점이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크래프톤의 어떤 향후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면서, 지금 오히려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의 어떤 주가 조정을 받았던 만큼 이후의 추세 조정이기 때문에 저는 신작 출시의 기대감은 일회성이 좀 아니다. 다음 주까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면서 단기 목표가는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6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변혁인 대표는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라기보다는 네.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지스타에 대한 이벤트를 보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각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우선은 일시적인 어떤 단기 상승세, 이 부분은 단기적 접근하고 이후의 조정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대한 어떤 게임 출시 기대감들은 단순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작 출시 이후에 상위권에 어떤 랭크되는 어떤 흥행 요소, 이런 부분들 다 종합해 보면 이게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동 효과,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 상반기 실적들을 더 주시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박영훈 대표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세요? 예, 저는 뭐 게임주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올해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 최근에 뭐 시스타 행사도 있지만은 이제 실적 이런 부분들이 또 괜찮게 나옴에 따라서 주가가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게임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도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크래프트, 이런 종목들. 리메이드인가요? 아니요, 저기 뭡니까? 크래프톤? 예. 그 종목하고 갑자기 헷갈리네. 위메이드 그룹주하고, 위메이드 그룹주가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게임주는 좀 끌고 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하면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장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잘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바이오주라든가 게임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별로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트레이딩 하시면서 추세를 좀 따라가는 전략이 맞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위 크래프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경고와 함께 오늘 주가가 급락한 모습이죠.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좀 전망 엇갈리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룹주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박영훈 대표님? 네, 2차 전지 공매도 그 금지 조치에 따라서 2차 전지가 핫하게 올라져서 대단히 좀 좋았고 응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역시 좀 뭐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흐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저는 뭐 그래도 호재는 호재라고 좀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오늘 좀 빠지는 이유가 수급이 조금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가 36,2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희망 공모가 하단에서 책정됐다는 측면이 다소 좀 좋지 않게 보여줬고, 시간에 의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에코프로는 머티리얼즈에 대한 공모주 청량에 대한 부분을 살짝 좀 말씀드리면, 저는 청량을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좀 뭐 받는 것만큼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빠졌는데 더 못 오르게 누른 이유는 K배터리의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급성장하던 전기차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설비 투자 규모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됐다가 또 연기 검토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좀 숨고르기 하면서 조금 더 내실을 다져가는 시간을 좀 더 갖고자 하는 취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제가 볼 때는 빠질 만큼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숨에 이제 V자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뭐 조금씩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분기 단위로 끊어서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숨고르기 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다 말씀 주셨는데 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전체적인 흐름에서 양극 소재사들의 주가 연동 비교를 해보면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더 빠지는 부분들, 이 부분은 다름 아닌 이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 이 부분이 수요 예측 부진에 따라서 오히려 이 실망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4분기 전기차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것들은 저는 주가에 이미 다 선반영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지난번에 이 공매도 금지 첫날의 어떤 급등세 이후에 지금 수급 이탈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24만 7천 원대를 지금 현재는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오늘 일회성에 대한 부진 요소는 좀 있지만 이후에 공모 청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추세는 한 번 정도 더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일반 청약이 진행 중인데 일단 초기 분위기는 괜찮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는 만큼 일반 청약에서의 그 움직임도 같이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워낙 낙폭을 키우다 보니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도 큰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전에도 매도 리포트에 12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한 바 있었고 이번에는 5천 원을 또 하향하면서 굳이 또 매도 리포트를 지금 가뜩이나 변동성을 키우는데 어젯밤에 또 이에 대해서 다시 좀 건드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사실 계속 보수적인 리포트를 내고 있잖아요. 12만 원이라는 목표가에 대해서는 네. 에코프로 BM 곽영훈 대표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12만 원이라는 숫자에 좀 주목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지금 그 유관 기관들이 계속해서 뭐 관련된 종목들의 목표가를 조정을 하고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나도 지금 가치 평가가 높게 돼 있다라고 아직도 평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에코프로 관련주라든가 포스코 관련 그룹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보조금 정책이 다시 또 강하게 부활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 대선 이 경쟁 주자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를 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상방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조짐이, 지난번에 살짝 그런 조짐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은 또 이렇게 그 부분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결국은 뭐 저는 뭐 다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하면은 로봇 뭡니까 그 자동차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항공기에도 들어가고 우주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해소가 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해 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좀 기간 길게 두고 진행하시는 게 맞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을 하되 조금 더 여유를 조금 더 잡아가는 그런 긴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장 전체가 이제 부활이 됐을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연쇄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의 만남이 있다면 지금은 또 새로운 만남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느냐. 그래서 2차 전지는 뒤로 조금 밀릴 것 같고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굳이 주도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더 좀 영향을 집중하시다가 추후에 2차 전지가 좋아지면 다시 거기서 비중을 낮추고 또 2차 전지로 옮겨가는 그런 유연한 투자 전략을 수반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반등이 나온 이후에 전일은 되돌림에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반납하는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 또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좀 변동폭이 컸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제외한 오늘 2차 전지주들은 그래도 좀 변동성이 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낙폭으로 지수 자체적으로는 같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면 지수 자체적으로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좀 하락과 함께 앞으로 그 흐름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변영희 대표께서는 좀 어디를 맞춰서 보세요? 네, 저는 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뭐 이 단기 우려감이라고 좀 봅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공급 둔화 이것도 아직은 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 뭐 10월 기점에서는 뭐 유럽향 이 전기차 공급 둔화 우려가 좀 있다. 뭐 재고량이 좀 증가되고 있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좀 있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기점에서는 8월 이후에 9월, 10일은 9월과 10월은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11월 집계분에 따라서는 크게 저는 둔화된 폭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이게 주가의 어떤 선반영 논리 관점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을 시장이 먼저 가져간 것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미래 성장 가능성 관점에서 뭐 양산에 대한 어떤 공급 이슈,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감소 이슈 이 부분들은 이미 저는 주가의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 됐다. 그렇다면 오늘 뭐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다. 이 구간까지 좀 회귀가 좀 된다는 것은 주가의 뭐 2년치, 3년치의 되돌림 현상일 텐데 이건 저는 시기적으로 좀 이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서 오히려 저는 오늘의 어떤 약세 부분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 상당히 좀 반영됐다는 관점에서는 2차 전지 섹터를 저는 양극 소재보다는 그다음에 부가 소재인 음극재 또는 뭐 동박 소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어떤 낙폭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과 함께 시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5위 페트론부터 1위 에코프로비엠까지 투자 전략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베스트 댓글 선정해보는 날입니다.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 바로 결과 발표해보죠.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이 반도체 투톱의 하락을 먼저 짚어주셨던 원샷 원킬님입니다. 와우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연락처 보내주시고요.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곽영훈 변영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